뭐 신모델이 출시된 건 아닌데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오늘의 차는 G80 스포츠입니다.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걸 추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차차 제가 전해드릴 텐데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 좋아요 누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냥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오늘의 순서는 스포츠랑 다이내믹 패키지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이 스포츠 패키지가 있는 GV70과 비교도 해보고 G80에서 기본과 스포츠 그리고 다이내믹 패키지가 추가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2.5 터보랑 3.5 터보에서도 좀 다른 점이 뭔지 그리고 다이내믹 패키지까지 더하면 달라지는 점 뭔지 상세히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결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근데 저희 소개 안 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엔카TV 큐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생노랑입니다. 오늘 뭐 인트로 따로 안 하세요? 인트로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아니 저는 이걸 사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팔아달라고 하면 이거 뭐지? 네, 그러면 일단 스포츠랑 다이내믹 패키지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외관하고 실내 디자인이 바뀌고 또 여기다가 스포츠 사양을 조금 더 적용한 게 다이내믹 패키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 뭐 엔진이나 이런 거에 변화는 없고요. 사실상 겉모양이랑 조금 감성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서 좀 차별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스포츠 패키지는 모든 엔진 라인업, 그러니까 가솔린 2.5 터보, 가솔린 3.5 터보, 디젤 2.2에서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다만 다이내믹 패키지는 가솔린 3.5 터보에서만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가격도 이렇게 다 좀 다른데요. 가솔린 2.5 터보에서는 430만원, 디젤 2.2에서는 320만원. 근데 기본 가솔린 2.5 터보에서 디젤 바꾸려면 250만원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 이 점을 생각하면은 570만원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가솔린 3.5 터보에서는 300만원. 마찬가지로 기본 가솔린 2.5 터보에서 3.5로 바꾸려면 660만원을 추가해야 되니까 결국에 드는 돈이 960만원, 거의 1000만원 돈이 되겠네요. 아무튼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패키지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쵸? GV70에도 있고 G70에도 있고. G70에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이게 다 똑같냐? 또 똑같지도 않아요. G70은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아서 일단은 GV70이랑 G80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일단 GV70에서 추가를 한다면 400만원이고요. 2.5 G80에서는 430만원이 들어갑니다. 외관 색상은 GV70에는 새로 추가되는 색상은 없는데 G80에는 캘번디시 레드라는 전용 색상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던 블레이징 레드와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외관하고 실내가 다 바뀌는 건데 바뀌는 거는 이제 크게 뭐 관심을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하거든요. 그냥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들어가고 크롬이 이제 밝게 빛나는 크롬이 이제 다크하게 들어가면서 조금 휠 같은 경우는 일단 19인치가 기본인데요. GV70은 21인치로 올릴 수 있고요. G80은 20인치. 당연히 20인치와 21인치에는 가격 차이가 있고요. 브레이크 캘리퍼도 이제 블랙 도장, 모노블럭, 뽀피가 들어가고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 다음부터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GV70에는 ELSD, 그러니까 전자식 차동 장치도 들어가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추가가 돼요. 다만 G80에서는 차동 제한 장치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3.5 다이내믹 패키지를 추가했을 때만 됩니다. 가격은 오히려 비싼데 되게 좀 그렇다. 맞아요. 가격이 30만원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기능이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시트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시트는 이제 GV70의 전용 천연 가죽 이제 메쉬 파이핑이 적용이 돼서 등받이 부분이 약간 직물 같은 메쉬 소재가 적용이 되고요. G80에서는 그냥 천연 가죽에 퀼팅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데 정리하자면 GV70 스포츠 패키지 추가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데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랑 스포츠 플러스 모두 다 추가가 되죠. 다만 디젤은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또 가격이 더 저렴하면서도 좀 더 중요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G80의 스포츠 패키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G80에는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없는 거고 다이내믹 패키지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이내믹 패키지랑 또 스포츠 패키지 또 여기서도 좀 상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먼저 볼까요? 다이내믹 아니면 스포츠? 다이내믹 패키지는 가솔린 3.5 터보에서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한 다음에 310만원을 더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피렐리 타이어가 기본인데 거기서 이제 미쉐린 서머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무조건 서머 타이어만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그 다음에 능동형 후륜 조향, 렉시콘, 18스피커,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렇게 보면은 외관 변화는 큰 폭에서 있지 않고요. 기능과 감성에서 살짝 차별화를 준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런치 컨트롤을 활성화하면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까지 4.9초, 오. 약 0.2초를 단축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변속기 응답성이라든지 초기 발진, 성능 이런 것들을 조금 손봐서 이렇게 단축을 시킨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다이내믹 패키지 하려면은 스포츠 패키지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요.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를 하면은 일단 외관에서 스포츠 전용 프론트 리어 범퍼, 스포츠 전용 다크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뭐 그 다음에 다크 크롬이 윈도우 라인이랑 사이드실, 트렁크 리드 몰딩, 헤드램프 블랙 베젤이랑 전용 외관 컬러 이런 것들이 더해주고요. 실내에서는 스포츠 전용 천연 가죽 시트, 스포츠 전용 스티어링 휠, 메탈 페달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앰비언트 무드 램프는 11개만 가능합니다. GV70에서는 기본 모델에서는 대표 컬러 10종이랑 개별 설정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빠지고 그냥 전문가가 선정했다고 하니까 네. 믿고 써라. 네, 믿고 써라. 네. 뭐 제원상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무게 차이가 좀 있어요. 2.5 터보 기본과 스포츠 패키지를 더한 모델의 무게 차이는 10kg 정도 되고요. 하지만 연비는 동일합니다. 3.5 같은 경우는 기본과 스포츠 패키지 무게 차이는 5kg인데 기본 모델과 다이내믹 패키지까지 더한 모델의 차이는 10kg 차이가 나고요. 대신 여기는 좀 연비가 좀 달라져요. 기본은 그냥 9kg, 스포츠 패키지까지 더하면 8.9, 스포츠 패키지에 다이내믹까지 더하면 8.8,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본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변하는 사항이고요. 또 2.5 터보랑 3.5 터보에서 각각 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휠이 일단은 기본이 달라집니다. 18인치에서 19인치 전용 휠이 들어가고, 전륜 블랙 도장, 모노블럭 들어가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장재도 이제 블랙키쉬 리얼 알루미늄이랑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가 기본이 되는데, 그냥 기본 모델에서는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모양이 바뀌어요. 이게 원래 기저귀 모양인데 좀 스포츠 모양으로 바뀌는 건가요? 맞아요. 3스포크로 바뀌고 음. 홈 커버도 이제 프라임 나파 가죽 내장재가 더해지죠. 그 다음에 레드 스티치 들어가고요. 레드 스티치. 그러니까 저는 이 휠 모양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프리뷰 전자세어 서스펜션이랑 19인치 휠 타이어, 전륜 모노 블럭 브레이크가 기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 2.5 가솔린 모드에서 추가하려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110만원, 19인치 휠 타이어, 전륜 모노 블럭 브레이크가 120만원이에요. 이걸 더하면 23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430만원에서 이걸 빼면은 사실상 스포츠 패키지는 200만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내 색상에서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이 기본 모델이랑 스포츠 패키지 더한 모델 둘 다 있는데, 이거는 색상이나 뭐 이런 것 같은데 차이점은 스티치가 있고 없고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패키지를 더하면 레드나 그레이 스티치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말고 270만원을 추가로 내면은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까 천연 가죽이던 게 프라임 나파 가죽으로 바뀌고요. 스티어링 휠 홈커버 뿐만 아니라 센터 콘솔 암레스트에도 프라임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럭셔리 스웨이드 내장재가 헤드라인이나 필라 트림에도 더해지고, 인조 실크 카메트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데, 이게 기본 2.5 가솔린 터보에서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300만원 상당의 옵션을 선택해야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한 30만원 정도 아껴서 이렇게 좀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오픈 포어 리어 우드는 빠집니다. 그 다음에 시트에도 이제 V 패턴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과한 것 같아요. 네, 좀 보기는 좀 좋지 않아.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을 적용하면 뒷좌석 암레스트 센터 콘솔에 리얼 카본이나 하이브리드 위빙 가니시가 적용되는데, 이거는 선택 품목에서 파퓰러 패키지나 2열 컴포트 패키지 1을 추가를 꼭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추가 안 하면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로 덮이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그 2.5 가솔린 터보에서는 그 휠이 19인치가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네. 20인치 휠도 돈을 더 내면 추가할 수 있거든요. 70만원. 여기서 좀 3.5랑 차별을 두는 점이 하나 있는데, 블랙 도장 캘리퍼. 3.5 터보에서는 레드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레드 컬러요? 네, 그러니까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것 같아요. 뒤에 이제 3.5, 2.5 이런 배지가 붙지 않으니까 이런 걸로 조금 차별화를 둔 것 같은데, 사실 길에서 이런 것들 유심히 보지 않으면 좀 눈치채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와 3.5 터보의 차이는 휠, 바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 그리고 뭐 또 달라지는 거 있는지 궁금하세요? 근데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아까 다이내믹 패키지를 더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내믹 패키지를 더하면은 일단은 서머 타이어 들어가고요. 능동형 후륜 조향, 스포츠 플러스 모드, 엑시콘, 스피커,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이거 모두 다 들어가는 것들인데 다이내믹 패키지는 외관보다는 좀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춘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래서 만약에 2.5 터보가 아니라 3.5 터보에서 스포츠 패키지랑 다이내믹 패키지를 다 더하신다면은 총 금액이 6,680만 원까지 나와요. 개소세 적용하면 6,500만 원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외관을 제외한 그런 기능적인 차이점을 본다면은 일단 능동형 후륜 조향은 뒷바퀴 조향각을 제어하는 기술이죠. 제네시스 브랜드에선 최초로 적용이 된 거고요. 이거 많이 홍보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제 G90에도 적용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네. 이게 저속, 그러니까 시속 60km 이하에서는 뒷바퀴가 앞바퀴랑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회전 반경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차가 좀 길잖아요. 네. 옆으로도 크기도 하고, 이럴 때 유턴하거나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갈 때 조금 유용하게 할 수 있겠죠. 뭐 2번 할 거 그냥 한 번에 돌려가지고 나갈 수 있고, 고속에서는 앞바퀴랑 같은 방향으로 조향되면서 좀 옆으로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고, 당연히 오버스티어 현상도 조금 더 감소되겠죠. 서머 타이어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높은 기온이나 마른路面에서 제동거리 줄여주고 핸들링 뭐 성능도 조금 더 높여주니까 그런 면에서 성능을 조금 더 향상이 된다는 걸 기대할 수 있겠네요. 겨울에는 당연히 바꿔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귀찮아서 이걸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예전에 눈 많이 왔을 때 그 강남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 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초기 발진 성능과 변속 응답성을 개선해서 조금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겠죠. 런치 컨트롤 아까 말씀드렸던 0.2초 단축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저음을 강조해서 다이내믹한 주행을 연출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컨트롤은 이제 도로 노면 소음을 저감하는 거예요. 엔진음은 들려오게 하고 대신 달릴 때 바닥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차에 설치된 센서랑 마이크가 이제 측정하고 분석해가지고 반대 위상의 소리를 스피커로 내보내가지고 좀 탑승자가 느끼게 소음의 수준을 낮춰주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포츠 패키지랑 다이내믹 패키지를 좀 설명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 가시나요? 아직도 좀 복잡한가요? 아니요, 이해 잘 가는데요. 그럼 사실 건가요? 딱 그렇게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스포츠 패키지만 하면은 뭔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결국엔 다이내믹 패키지까지 해야 어느 성능적인 면에서 조금 더 향상을 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사실 외관에서 크롬보다 다크 유광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좋고, 실내에서 스티어링 휠 형태도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천장도 블랙으로 바뀌면서 좀 다 마음에 들고 한데 좀 변화가 너무 소소하잖아요. 스포츠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특히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랑 후륜 조향 모두 다이내믹 패키지를 추가해야만 한다는 것도 정말 아쉽고요. 그래서 사실상 G80의 스포츠는 3.5 터보에 다이내믹 패키지까지 추가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돈 많이 만약에 2.5 가솔린 터보 그냥 기본 모델에서 뭐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랑 19인치 휠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사람이더라도 20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데, 그 200만 원이 온전히 디자인 값이란 소리잖아요. 뭐 기능적인 변화가 없이. 그래서 그런 점이 제일 아쉽고요. GV70 대비해서도 스포츠 패키지에 큰 영향가가 없어서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이전에 3.3 트윈 터보를 탑재하면서 조금 성능적인 면에서 좀 변화를 줬던 G80 스포츠하고 비교했을 때도 변화의 폭이 적어서 너무 좀 아쉽고요. G80을 좀 점잖게 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빨간색 강렬한 끌리지 않나요? 사실 그런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나는 좀 다른 차 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저는 말리진 않겠지만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어떤 거요? 그 현대몰에서 아반떼 스포츠에 붙이던 뒤에 배지 그것만 사갖고 스포츠라는 거 티를 내. 그렇게까지 하시면 사실 뭐 이건 또 제네시스에서도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변화를 소극적으로 좀 가져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 내연기관에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전기차 시대로 가는 와중에 또 GV60의 이제 출시도 좀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에다가 하시고, 뭐 차라리 그냥 프리뷰 전자세련 서스펜션 따로 하시고 좀 아껴서 타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으면은 안 할 것 같다, 큰 영향가가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뭐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계속해서 원하시는 차가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준비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끝.